통합신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구 경북연구원 김주석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론 중에 하나가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일을 하는 도시계획 분야, 뭐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계획 분야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도 있고요. 오늘은 뭐 이제 공항중장기 개발계획 나왔지만 국토종합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계시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이제 법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법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일반법을 초월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이번에 뭐 이제 가덕도 공항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특별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또 그게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대해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시도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도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통합 신공항이 왜 통합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통합 신공항의 재원이 사업비가 전에 국가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부대 양해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기부대 양해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대구시가 주 관심 있는 분야와 또 경상북도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또 의성군이나 군위군과 같이 공항을 맞이하는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 공항이 어떤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이제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제가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법이 이제 일반법 우선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항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대구 경북이 우리 국토공간구조상에서 어떤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요즘에 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새로운 특별법이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의성군이 우리 이제 비안 후보 저도 몇 차례 갔었는데요. 제가 평소 좋아하는 곳이 이제 안개들인데 안개들 아래쪽에 이제 군사공항이 들어서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공항 주변 지역의 교통시설 현황이나 또 접근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 도를 초월해서 이 통합신공항 건설 특히 이제 통합신공항 건설과 어우르는 이제 광역 SOC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논리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정책을 주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1차 계획에서부터 5차 지금 국토계획이 되었고 최근에 경북도 지역계획, 국토계획상의 지역계획도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 연구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또 부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또 대부분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이런 말이 식상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수도권이 점차 이제 남부로 확대되어서 충청권까지 포함시켜서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이 우세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수도권 그 중부권에 새로운 거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어느 정도 인구가 세워지면서 이제는 충청권에서 도시 규모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가장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대전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전국에 이제 몇 개의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세종, 내포, 대전, 청주 이런 이제 지역들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가 이게 하나로 합쳐 가지고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 거대한 충청권의 거대한 대도시권이 하나, 계획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하나, 충청권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4개 중부권의 거점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도시의 계획권에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첫 글자가 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종 행복도시가 첫 글자로. 그래서 행복도시권이라는 이제 중부권의 첫 번째. 그리고 또 이제 이 연안경제권,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이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서해안 지역의 일정 부분 경제권이 형성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제 고향을 말씀드렸는데요.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으로는 이제 포항까지, 포항, 울산, 부산, 창원, 거제, 광양, 여수 거쳐서 목포까지 가는 남해안 쪽에 거대한 경제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계획을 하나로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공간적으로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서울 중심으로 하나의 공간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충청권은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은 부산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에 이제 남는 게 우리 대구 경북, 그다음에 전북, 이 정도 이렇게 지자체가 남죠. 그 다양스러운 것은 우리 이제 대구 경북이 양시도가 행정통합, 경제통합을 넘어서 행정통합, 또 궁극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대구 경북이 통합계획을 한번 수립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북도 내륙 지역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북도 내륙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의성 군위 지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김천도 내륙이고요, 문경도 내륙이긴 하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라는 큰 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간 연결은 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철도도, 고속철도도 이제 내륙철도가 남북 내륙철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돼 갖고 또 경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농업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제조업도 취약하고 3차 산업은 이제 사실 지역 서비스업 말고는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기본으로 하되 이제 신산업으로 제조업 분야, 그 제조업 분야가 첨단 산업일 수도 있고 바이오 산업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활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아마 거의 바닥을 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표로 드러나는 것이 의성과 군위의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한 논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의성 군위, 또 여기 군위군에서도 오셨지만 의성과 군위가 통합신공항 입지를, 그러니까 통합신공항 유치하신 것을 신의 한 수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의 한 수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저는 절박한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박한 한 수. 그래서 우리가 이 판을 꼭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는 아직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의성이나 군민들이 지방이 소멸되는 우리 고향장이 이제 더 이상 추락해서 안 된다라는 그 절박감에 공항을 맞이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통합신공항 건설이 우리 지역의 경상북도의 공간구조 변화 내지는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에 어떤 계기가 될 것인가, 그런 관점을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 종합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요, 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구상을 하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우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또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인상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도청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청 이전을 하면서부터 계속 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뭐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우려가 있지만은 어쨌든 대구 경북의 신산업 협력축을 남가북과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형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이 도시권 간의 경제 협력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구 경북 공항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남쪽 혹은 서쪽 혹은 북쪽 충청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시권 경제 협력축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컬 관문이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지역 안에서 소단위 경제권이라고 하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통계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는 외래 방문객의 90%는 아시아 지역에서 찾는 분들이고요. 또 우리 내국에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 관광 외래 여행객들의 절반 정도는 아시아 쪽으로 가는.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90%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오고, 또 나가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가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통합신공항이 지향해야 될 어떤 항공시장의 어떤 경제권 측면은 적어도 이제 아시아 시장만큼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타겟으로 또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안, 뭐 서해안, 남해안 있고, 기존의 경부 고속축은 뭐 기존의 경부축은 말할 바도 없죠. 사실 뭐 아신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축이 있고, 그다음 서해안축, 남해안축 이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 인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4차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이 U자축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미음자축, 그 다음 내륙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5년 참여정부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종합계획을 한번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MB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종합계획을 두 번째 수정을 합니다. 수정계획을 하면서 이 동서축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국토계획상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이제 도종합 계획을 하면서도 국토축의 어떤 내부 동서축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계속 넣고 있고, 이 공항이 이 내륙축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 안을 보면 도 안에 있는 지역들 권역과 연계를 하고, 또 바깥 지역과도 이렇게 연계를 하는,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리적으로도 아까 이제 부군수님하고 이제 차를 나누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지리적으로 중앙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이다 말씀하셨는데, 경북의 중앙이기도 하면서 전국 전체의 어떤 중앙으로서 연결이 되고, 또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청 신도시, 또 이제 통합신공항, 요 경북 지역의 중심과 충청권의 거점 지역,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 혁신도시 새만금까지 이어지는 이 중부 내륙 지역에 있는 거점 지역들을 연결을 하면 동서축으로도 하나의 어떤 벨트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공간 구조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특단의 조치가
우리 지역에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은 공항 하나를 짓기 위한 특별법이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면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북권의 공항을 짓기 위해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딱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의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대구의 민간공항을 이전하거나 새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군공항을 만들고 거기에 함께 이용하는 민간공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항이 국토 내륙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토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연안 지역 중심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내륙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데 특단의 조치, 특히 공항 자체를 건설하는데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공항 주변에 SOC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하늘만 열릴 것이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심의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의 사고를 보면 경상북도가 적어도 한동의 경제권, 한항의 경제권, 아시아 경제권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라기보다 거점, 하나의 거점, 연계 지역으로서 충분히 이제 일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항 건설 주변 지역은 저보다 이 지역에 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항 후보지가 있고 이 공항 후보지가 중앙고속도로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상주연정 고속도로나 이런 이제 주변에 이제 국가기관 교통망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연결돼야 될 부분들이 안으로는 많이 있고요. 또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국토균형 발전에서 가장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망이 수도권 중심으로 또 서울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이제 이 철도망도 남북축으로 서울 중심으로 하다 보니 남북축으로 많이 있고 동서축이 거의 없는 실정이죠. 공항을 놓고 보더라도 동서 연결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분명히 주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교통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접속 연결도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철도는 이 국가기관 교통망하고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은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로망이나 철도망을 이제 하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도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빼고요. 도로계획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계획들은 국가계획의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받아서 해야 되죠. 결국은 이제 국가계획에서 교통계획이든 철도계획, 도로계획이든 철도계획이든 혹은 국토개발계획이든 국가상위계획상에서 지역사업들을 많이 받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결국은 제도적으로는 이제 국가상위계획상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자체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 왜 강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내륙 지역의 자원 개발, 그런 어떤 그 요인. 그래서 이렇게 사실 제가 자료는 기술적인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발표 말씀드리면서 제가 속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부분을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통합신공항, 죄송한 명칭이 이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에 이용 권역을 이렇게 추적을 할 때 도로, 철도 뭐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수요의 종점을 대구만 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요의 기점, 수요 시장을 대구 경북만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충청권, 아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 가는데 서울에서 강남에서 이제 인천 신공항 가는데 2시간 반, 수도권에서 우리 그 의성공항까지 오는데 2시간 반, 의성군이 통합신공항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라고 하면 그런 수요 전체를 고려한 어떤 그 공항철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 요거는 크게 의미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40분, 30분, 40분 했지 어쨌든 1시간 이내. 지금 서울에서도 인천공항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1시간 반은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1시간 이내, 40분, 1시간 이내 접근을 목표로 해서 공항철도, 명칭이 공항철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대구에서 이제 의성공항, 통합신공항 의성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 공항철도, 그리고 이제 구미 김천 KTX역에서 이제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 연결도로들, 고속도로든 이제 그 구미하고 연결되는 인입도로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시간 이내에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항 연계 철도망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이제 그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경제성 가지고 따지면은 대부분의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의 SOC 사업들이 경제성 없는 걸로 나옵니다. 경제성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근처에도 신도시 건설하면서 3기 신도시 건설하면서 고속도로나 혹은 철도 건설을 하는데 그쪽도 지금 경제성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성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경제성의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앞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제대로 잘 제때 쓸 수 있는 이런 공항을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역점을 줘야 될 부분은 중앙선이 어쨌든 이제 공항과 가장 가까운 철도가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기존의 경부 KTX 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경북 지역으로 봤을 때 지역 개발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철도 노선이 이제 중앙선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선의 어떤 복선 전철 사업을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직결선 연결이 지금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빠진 부분을 다시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그 서대구에서 의성까지 연결하는 공항철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앙선 지선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공항철도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비로 생각을 해보면 광역철도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광역철도. 광역철도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자체의 부담이 커져요. 그러니까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관리 조성하고 건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데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앙선으로 국도로 건설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구미에서 의성까지 연결되는 철도도 저는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대구광역철도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새만금에서 연결되는 새만금에서 전주 혁신도시 익산 KTX역을 거쳐서 전주를 거쳐서 구미 김천을 거쳐서 오는 그 중부 내륙 어떻게 보면 동서 내륙 철도의 연장선으로 의성까지 가서 다시 영덕까지 이어지기를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망 계획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제가 교통에 대해서 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윤 교수님이나 교통 전문가 분들이 들으면 좀 몽상 뭐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철도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동서축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동서축이 없어요. 누가 봐도 동서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공항을 지을 게 아니라 저도 뭐 고향이 부산이긴 하지만은 공항을 지을 것이 아니라 동서철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로는 국가 균형에 의해서 초강력 협력 사업으로 이 동서 내륙벨트에 대한 연구를 이제 기본 구상을 수립하도록 연구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라북도랑 경상북도 그리고 전라북도 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이 같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최대한 저희는 이 새만금에서부터 포항 혹은 이제 영덕까지 연결되는 철도나 고속도로가 이렇게 국가계획에 또 특히 이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어떤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자리는 의성에서 열리고 아마 대구시에서 대구시 뭐 공항 우리 본부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자리가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같이 이렇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시죠? 기부대 양계 사업의 재원의 책임은 저희 거의 90% 가까이 어떻게 보면은 대구시가 조달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민간공항 조그만 부분만 국토부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경상북도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과거의 통합신공항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신공항이었다면 앞으로의 통합신공항은 정말 대구하고 경북 혹은 군위 의성이 통합된 형태의 어떤 신공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이 되든 아니면은 이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그대로 두고 중앙부처에서 주관 부서를 현재 국토부 혹은 이제 국방부에 두다가 아니면 총리실로 이제 격을 올리든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힘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